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코인미디어입니다. 오늘도 바쁘신 와중에 영상을 시청하러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차분히 함께 해주시면 비트코인을 둘러싼 큰 흐름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리고 개인 투자자로서 지금 시점에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하는지 훨씬 선명하게 보이실 겁니다. 오늘은 한 나라가 내린 아주 과감한 결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바로 중남미 국가 엘살바도르가 국제통화기금의 눈치를 보라는 압박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매수했다는 소식입니다. 시장은 흔들리고 언론은 공포를 부추기고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불안해하고 있지만 이 나라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닙니다. 국가 단위 자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고, 앞으로 비트코인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를 가늠하게 해주는 중요한 단서이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엘살바도르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그 배경과 논리를 최대한 알기 쉽게 풀어드리고, 이 사건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현재 시장 분위기부터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최근 몇 해 동안 엄청난 상승과 깊은 조정을 반복해 왔습니다. 고점에서 물린 투자자들은 지칠 대로 지쳤고, 언론에서는 비트코인 거품 붕괴라는 표현을 너무 쉽게 가져다 쓰고 있습니다. 특히 가격이 급락하는 날이면 댓글과 커뮤니티에는 포기와 후회의 목소리가 쏟아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정말 이 자산을 계속 들고 가도 되는 걸까? 지금이라도 정리해야 하는 것 아닐까? 이제는 시대가 끝난 것 아닐까? 단기 차트만 보면 이런 불안이 어쩌면 당연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타이밍에 엘살바도르 정부는 전혀 다른 행동을 선택했습니다. 가격이 떨어지고 공포가 커질수록 오히려 비트코인을 더 사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모든 일이 국제통화기금의 권고와 정면으로 부딪히는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국제통화기금은 전 세계 여러 나라의 자금을 지원하고 경제 정책에 대해 조언을 하는 기관입니다. 한 나라의 재정 건전성과 금융 안정성을 아주 민감하게 바라보는 곳이죠. 그래서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채택하고 국고로 담기 시작했을 때 국제통화기금은 공개적으로 우려의 뜻을 밝혔습니다.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국가 재정이 함께 흔들릴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실제로 국제통화기금과의 협상 과정에서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 보유를 늘리지 말라는 조건이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공공부문이 자발적으로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하지 않는 방향을 요구받은 것이죠. 보통의 나라라면 이런 조건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국제금융 질서에서 소외되면 경제 전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엘살바도르는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들은 비트코인 매수 계획을 멈추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실제로도 낮은 가격 구간마다 조금씩 꾸준히 비트코인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위험하다고 말하는 자산을 이 나라는 장기 전략 자산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엘살바도르는 무엇을 보고 이런 결정을 내리고 있을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관점이 숨어 있습니다. 첫째, 비트코인의 공급 구조입니다. 비트코인은 전체 발행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는 법정 화폐와는 다르게 처음부터 총량의 상한이 걸려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채굴 속도는 계속 줄어들고 결국 어느 시점 이후에는 새로운 공급이 거의 나오지 않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비트코인은 전 세계에서 계속 채굴되고 있지만 남은 몫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엘살바도르는 이 구조를 장기적인 희소성의 근거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이 출렁이는 이유가 무엇이든 결국 시간이 충분히 흐른 뒤에는 공급이 완전히 고정된 자산이 된다는 점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제도와 정치 환경의 변화입니다. 몇 해 전만 해도 비트코인은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위험한 실험처럼 취급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각국 규제기관이 디지털 자산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상장 지수 상품을 통해 기관 자금이 들어오는 구조도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계 기준도 조금씩 정비되고 있습니다.
기업이 비트코인을 보유했을 때 재무제표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가 명확해질수록 상장사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들고 가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대형 은행과 자산 운용사들이 비트코인 관련 서비스를 하나 둘 내놓는 것도 같은 흐름 안에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조용하지만 결국 비트코인이 단순한 투기 대상이 아니라 제도권 자산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셋째 기술, 인프라의 성숙입니다. 비트코인 초창기만 해도 전송 속도와 수수료 문제 때문에 실제 결제 수단으로 쓰기에는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소액 결제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발전했고, 여러 결제 회사들이 비트코인 지원을 시작하면서 실사용 가능성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가격만 오르는 자산이라면 거품 논란에서 자유롭기 어렵겠지만, 인프라가 실제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은 장기 가치에 힘을 실어주는 요소입니다. 이렇게 공급구조, 제도, 환경기술, 인프라까지 모두 합쳐서 보면 엘살바도르의 선택은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단기 가격 변동만 놓고 보면 무모해 보일 수 있지만, 긴 시간 축으로 보면 지금이야말로 장기 전략 자산을 쌓아둘 수 있는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의 심리와 국가의 의사결정은 완전히 다르다는 점입니다. 개인은 하루 단위, 주 단위로 계좌 잔고를 확인하며 흔들리기 쉽습니다. 조금만 가격이 떨어져도 마음이 불안해지고 남들이 비관적인 이야기를 하면 덩달아 겁이 나죠. 반면 국가나 대형 기관은 훨씬 긴 시야를 갖고 움직입니다. 몇 해 혹은 10년 이상을 바라보면서 지금의 가격이 싼지 비싼지 판단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공포에 휩싸였을 때 오히려 조용히 들어오는 큰손들이 항상 존재합니다. 엘살바도르는 지금 자신들이 바로 그 위치에 있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엘살바도르의 선택을 그대로 따라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국가 재정과 개인 가계는 구조가 완전히 다르고 감내할 수 있는 손실 규모도 다릅니다. 하지만 이 장면을 통해 적어도 한 가지는 배울 수 있습니다. 바로 같은 상황을 두고도 누군가는 공포를 보고 누군가는 기회를 본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개인 투자자인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본인의 시간 지평을 정리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단기 매매 위주로 접근하고 있는지 아니면 10년 이상을 바라보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시간 지평이 짧을수록 시장의 작은 흔들림에도 감정이 요동치게 되고 결국 계획 없는 매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긴 시간 지평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같은 변동성 구간은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유망하다고 판단하는 자산을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모을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판단이 옳았는지는 시간이 흘러야 알 수 있지만 최소한 공포만 보고 결정을 내리지는 않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리스크 허용 범위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여전히 변동성이 큰 자산입니다. 따라서 전체 자산 중 어느 정도 비중까지 비트코인에 노출될지 미리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비중을 넘어서면 아무리 전망이 좋아 보여도 더 이상 늘리지 않겠다라는 원칙을 세워두면 시장이 출렁일 때에도 훨씬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엘살바도르 사례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비트코인이 금처럼 혹은 그 이상으로 인정받는 자산이 될까? 각 나라의 통화와 경쟁하는 수준까지 갈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 누구도 확실한 답을 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사실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자산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과거보다 훨씬 넓고 깊어졌다는 점입니다.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기업, 연기금, 국가까지 다양한 주체들이 이 시장을 들여다보고 있고 일부는 실제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장면들이 이제는 뉴스에서 자연스럽게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큰 그림을 염두에 두고 보면 엘살바도르의 행동은 하나의 극단적인 사례이면서 동시에 앞으로 더 자주 보게 될 수 있는 흐름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작은 나라 한 곳의 선택처럼 보일지 몰라도 시간이 흘러 비슷한 길을 걷는 나라가 늘어난다면 그때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한 가지 느낌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내용을 듣고 보니 이해는 되는데 실제로 투자에 적용하려니 막막하다. 뉴스도 너무 많고 용어도 어렵고 방향이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아마 많은 분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실 겁니다. 코인 시장은 전통 금융시장과 비교해도 정보의 양이 압도적으로 많고 변화 속도도 빠릅니다. 규제, 뉴스 기술, 업데이트, 거시 경제 변수까지 얽혀 있기 때문에 혼자서 모든 것을 따라가다 보면 금방 지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혼자만의 판단에 의존하기보다는 검증된 자료와 체계적인 분석을 참고하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실제로 행동에 옮길 때 참고하실 수 있는 몇 가지 점검 항목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자신의 재무 상황을 냉정하게 점검하는 것입니다. 생활비, 비상자금, 교육자금, 노후자금처럼 절대 잃어서는 안 되는 돈과 투자에 활용해도 되는 여유자금을 분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비트코인은 언제든 크게 출렁일 수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여유자금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투자는 장기적으로 부담만 키울 수 있습니다. 둘째, 투자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단기간에 큰 수익을 노리는 투기적 시도인지, 인플레이션과 통화가치 하락에 대비한 장기 방어 수단인지 목적에 따라 전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목적이 불분명하면 시장이 조금만 흔들려도 기준이 무너지고 감정이 결정을 대신하게 됩니다. 셋째, 정보를 고르는 눈을 기르는 것입니다. 인터넷과 각종 커뮤니티에는 수많은 의견과 분석이 넘쳐납니다. 그 가운데는 냉정한 데이터 분석도 있지만 과도한 공포 마케팅이나 근거 없는 낙관론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제목만 자극적인 내용은 한 번 더 의심해보고 실제로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이야기하는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네, 넷째, 시간 분산과 가격 분산을 함께 고려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산이 마음에 든다고 해서 한 번에 전부 들어가는 방식은 위험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에 나누어 매수하고 너무 급하게 비중을 늘리지 않는 것이 불확실한 시장에서는 훨씬 효과적일 때가 많습니다. 이런 기본 원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큰 실수를 피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엘살바도르처럼 국가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사들이는 모습은 우리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그러나 그 선택 뒤에는 상당한 고민과 계산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장면을 참고하되 그대로 따라하기보다는 자신의 상황에 맞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시장에는 언제나 기회와 위험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비트코인을 둘러싼 뉴스는 계속 쏟아질 것입니다. 어느 날은 규제 강화 소식이 공포를 자극할 것이고 또 어느 날은 기관 매수 소식이 기대감을 끌어올릴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루하루의 소음보다 큰 방향을 보는 시각이 중요합니다. 오늘 다룬 엘살바도르 사례가 그 큰 그림을 이해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추가 매수는 단기 시세를 떠난 장기 전략의 표현입니다. 국제통화기금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선택한 길은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디지털 자산의 미래에 베팅하겠다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는 이 장면을 보면서 단기 등락에만 매달리기보다 더 긴 호흡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연습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덧붙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전히 코인이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셨다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처음 접하는 분야가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럴 때는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시장을 오래 지켜본 사람들의 설명을 듣고 정리된 정보를 참고하는 것도 충분히 좋은 선택입니다. 코인이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방법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투자 판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큰 흐름을 중심으로 차분하게 정리해드리는 코인 미디어가 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